정진상 운명의 날, D-Day, 둠스데이. 유동규가 오른 계단. 유동규가 오른 계단.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의 집에는 곳곳에 CCTV가 있다. 다시 말해서 CCTV를 피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몰래 불법 자금을 줄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민주당을 재반박했습니다. CCTV 생각해서 5층까지 계단 올라가서 내가 줬다.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들어갔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설명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으니까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다. 보호해주고 싶었다. 5층까지인가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계단에 가서 정진상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실장을 보호하는 민주당은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CCTV는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다라고 맞서고 있는 묘한 모양새입니다.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 지금은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로 유동규 본부장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요즘 누가 아파트에 계단 잘 안 걷잖아요. 운동하는 분들 빼면. 네, 저도 아파트 계단으로 가끔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중간에 자전거도 세워놓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는 말이 저는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과거 이제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상의하고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의형제로 불렸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 돈을 건네는 과정 속에서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찾았을 때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버튼을 누르고 내리게 되면 몇 층에서 내리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내용들을 피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진상 실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CCTV가 없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서 전체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떻게 파악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여건들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예.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는 말싸움들이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꺼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에 정진상 실장 등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관건은 지금 사각지대가 아닌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싶은 건 거기서 사각지대가 왜 나오냐. 나는 정진상 실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때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건넸다라는 건데 갑자기 CCTV 사각지대가 없다면서 유동규 본부장의 말은 가짜다라는 비판이 들어오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반박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계속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 측이 나가게 된다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더 쏟아내게 된다면 결국 여론조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피의 사실 공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때가 있는데 지금 결국 국민들께서 수사가 재판 결과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질 때까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결국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는 그대로 주장들을 쏟아내게 되면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어디까지 자극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사각지대를 완벽히 남의 집 사각지대를 완벽히 파악하려면 그 도둑들
딱 아파트 도면 이렇게 구해서 사각지대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민간인이 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해요. 그 말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민주당에서 봤더니 사각지대 없다. 다시 말해서 CCTV 피해서 돈 줬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은 가짜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과연 재판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네. 그 재판 결과는 당연히 그 증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신빙성에 따라서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CCTV에 대한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뭐 CCTV를 피해서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에는 CCTV가 있고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찍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허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검찰의 검소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유동규 본부장이 나는 CCTV를 피해서 아파트를 들어갔고 뭐 예.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 상황을 자체를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앞에서 그 아파트에 출입하는 기록까지도 아마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당 내용들을 다 보면서 재판에서 아마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